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필탑병 스피드 암기노트 네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첫째,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중대재해가 키워드죠. 그 다음에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인데 상시근로자가 1,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반드시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 제출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업환경 불량, 화재 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산업재해율,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 필요한 안전조치, 보건조치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발생했다. 작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일 경우에는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작업환경 불량, 화재 폭발, 누출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이다. 그런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이 된다. 자, 기계 기구별로 해당 방호장치 각각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날이 회전하는 기구냐 아니면 공기압축기, 포장기계, 지게차 등이냐, 기계기구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위험 요소가 있고 그에 따라 적절한 방호장치가 뭔지 잘 생각하면서 암기하셔야 돼요. 예초기하고 금속절단기, 날이 회전하는 부위가 위험한 기계기구죠. 따라서 날 접촉 예방장치가 방호장치고, 원심기 같은 경우에도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가 올바른 방호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압축이니까 압력 방출장치 필요하고, 포장기계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지게차의 경우에는 캐빈 내 머리를 보호하는 헤드가드, 그리고 화물을 포크로 실어 나를 때 화물이 운정석 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딱 막아준 백레스트, 헤드램프인 전조등과 후미등, 그리고 안전벨트까지가 지게차의 방호장치에 해당합니다. 예초기 금속절단기, 예금날, 날접촉 예방장치, 원심기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공기압축기 압력 방출장치, 포장기계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지게차는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까지다. 자, 계속해볼게요. 롤러기 같은 경우에는 신체가 끼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급정지 장치가 필요하고요. 가스 집합 용접장치의 경우에는 안전기, 압력용기는 역시 압력 방출장치 필요하겠죠. 동력식 수동대패는 칼날 접촉 예방장치, 산업용 로봇에는 울타리, 방호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류 아크 용접장치에는 자동 전격 방지기 필요하다. 롤러기 급정지 장치, 가스 집합 용접장치, 안전기 필요하고, 압력용기, 압력 방출장치, 동력식 수동대패, 칼날 접촉 예방장치, 산업용 로봇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로봇 만지지마, 울타리, 방호울 필요하고요. 교류 아크 용접장치에는 자동 전격 방지기가 방호장치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레스 방호장치의 종류에는 가드의 개폐를 이용하는 가드식 방호장치, 기계 조작을 양손으로 동시에 하지 않으면 기계가 가동하지 않는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 광선을 사용해서 신체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를 급정지시키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위험 상태에 이르기 전에 손을 쳐내서 위험 영역에서 벗어나게 하는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손 숫자에 끌어당길 인자를 써서 작업자의 손을 끈으로 묶어서 위험 영역에서 빼낼 수 있도록 만든 수인식 방호장치,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는 동안은 동작하지만 버튼에서 손을 떼자마자 정지해버리는 안전 일행정 방식, 이렇게 6가지가 프레스 방호장치에 해당합니다. 이 중에서 3가지 이상은 꼭 암기하셔야 된다. 가드식 방호장치,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광전자식, 손쳐내기식, 수인식 방호장치, 안전 일행정 방식까지다. 자, 다음 프레스 및 전단기의 방호장치는 단답형 문제인데요. 일행정 1정지식 프레스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양손을 동시에 조작하지 않으면, 자, 벌써 답 나왔죠?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를 말합니다. 양손을 동시에 조작하지 않으면 기계가 가동하지 않으며 한 손이라도 떼어내면 기계가 급정지 또는 급상승하게 하는 장치,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와 작업자의 손을 끈으로 연결했다. 이미 답 나와야죠? 수인식 방호장치입니다. 손수에 묶어서 끌어당긴다. 수인식 방호장치, 슬라이드와 작업자의 손을 끈으로 연결하여 슬라이드 하강 시에 작업자의 손을 당겨서 위험 영역에서 빼낼 수 있도록 한 장치가 수인식 방호장치입니다. 자, 프레스의 손쳐내기식 방호장치의 설치 기준은 빨간 부분만 빈칸 채우기 문제로 나와요. 방호판의 폭이 금형폭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행정 길이가 300mm 이상의 프레스 기계에는 방호판의 폭을 역시 300mm로 해야 된다. 자, 손을 쳐내는 장치가 손쳐내기 봉의 형태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을 때 방호판의 폭은 실제 금형폭의 반 이상, 2분의 1 이상은 돼야 되고, 프레스의 이동 범위, 왔다 갔다 왕복 이동 범위, 행정 길이가 30cm, 300mm 이상의 프레스 기계에는 방호판의 폭도 300mm로 해야 된다. 손쳐내기 봉의 행정 길이를 금형의 높이에 따라 조정할 수 있고, 진동폭은 금형폭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하행정 거리의 4분의 3 위치에서 손을 완전히 밀쳐내야 한다. 자, 방호판 폭 금형폭의 2분의 1, 행정 길이가 300mm 이상의 프레스 기계에는 방호판 폭을 300mm로 하고, 손쳐내기 봉의 행정 길이는 금형의 높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어야 되고, 진동폭은 금형폭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하행정 거리의 4분의 3 위치에서 손을 완전히 밀쳐내야 된다. 하행정 거리의 4분의 3, 손을 완전히 밀쳐내는 지점입니다. 수인식 방호장치의 수인끈의 안내통, 손목밴드의 구비 조건은 4가지 이상 쓰라고 했네요. 먼저 수인끈의 재료는 합성 섬유로 돼 있어야 되고, 직경이 4mm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인끈의 안내통은 끈의 마모와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 수인끈은 작업자와 작업 공장에 따라 길이 조정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손목밴드의 경우에는 손목밴드의 재료는 유연한 내유성 피혁 또는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를 사용하고 착용감이 좋고 쉽게 착용할 수 있는 구조여야 됩니다. 자, 스윙끈 3가지, 손목 밴드 2가지 이렇게 섞어서 4가지 이상 적어야 되는데 스윙끈 나온다, 합성 섬유, 직경 4mm 이상, 끈의 마모와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필요하고 길이 조정 가능해야 된다. 손목 밴드의 경우에는 유연한 내유성 피어, 그리고 착용감이 좋고 쉽게 착용할 수 있는 구조여야 된다. 자, 여러 번 써보면서 외웁니다. 합성 섬유 4mm, 끈 마모 손상 방지, 길이 조정 가능한 스윙끈이어야 되고 손목 밴드는 내유성 피어, 착용감 좋고 쉽게 착용할 수 있는 구조. 프레스 안전거리 또는 정지 기능에 영향을 받는 방호장치는 바로 그림에서와 같은 광전자식 방호장치입니다. 자, 광전자식 방호장치는 급정지 기구가 있는 프레스에 한해서 사용 가능하고요. 안전거리가 확보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안전거리 또는 급정지 기능 모두 갖춰야지 설치할 수 있는 방호장치, 광전자식 방호장치다. 자, 그림에서처럼 광선이 이렇게 좌에서 우로 쏘아지고 있는 경우에 작업자의 손이 프레스 안으로 들어가서 광선을 차단하게 되면 바로 기계가 급정지 또는 원래 자리로 원위치하기 위해 급상승시켜지는 그런 장치가 광전자식 방호장치입니다. 광선 검출 트립 기구를 이용해서 신체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를 급정지 또는 급상승시켜 안전을 확보하는 장치다. 프레스의 안전거리 그리고 급정지 기능 여기에 영향을 받는 방호장치는 광전자식 방호장치입니다. 자, 프레스에 금형을 부착 해제 조정 작업을 할 때 신체 일부가 위험점 내에서 슬라이드 불시하강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방호장치는 자, 프레스에다가 새로운 금형을 붙이러 들어가야 되겠죠. 부착하거나 원래 붙어있던 금형을 해체하거나 조정하는 작업을 할 때 아이고 무서워 갑자기 프레스가 동작해서 신체 일부가 슬라이드 불시하강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방호장치는 슬라이드가 떨어지더라도 안전벨트가 급정지 시 탁 잡아주듯이 슬라이드 불시하강 시 딱 잡아주는 프레스 방호장치는 안전블럭입니다. 안전블럭이라고 적어도 되겠죠. 자, 안전벨트의 기능이 들어간 안전블럭은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프레스 방호장치다. 프레스에 금형을 부착 해제 조정 작업할 때 슬라이드 불시하강으로 인한 위험 방지 목적으로 안전블럭 설치합니다. 안전블럭. 자, 이번에는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 휠, 벨트 및 체인 등의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장치. 자, 모두 회전하는 기계기구죠. 회전하는 기계기구에 신체 일부가 말려 들어가거나 끼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1차적인 방호장치는 바로 덮개나 울입니다. 덮개, 울, 슬리브, 건널다리 등인데요. 그림에서 보듯이 여기 벨트도 있고 기어, 풀리, 플라이 휠, 체인도 있네. 어떻게 위험을 방지하지? 확 덮었으면 좋겠다. 덮을 건 슬리브밖에 없네. 덮을 건 슬리브 이렇게 외웁니다. 덮을 건 슬리브, 덮개, 울, 건널다리 그리고 슬리브까지가 기계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 휠, 벨트 및 체인 등의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장치다. 자, 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방안은 빈칸 채우기 문제. 사업주는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 휠 등에 부속되는 키핀 등의 기계 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땡땡을 설치해야 된다. 바로 덮개를 설치해야 됩니다. 자, 키핀, 묻힘형 요 두 개 키워드에 착안해서 원동기, 회전축 위험 방지 방안 덮개 설치해야 된다. 꼭 기억하시고요. 어디에 부속되는 키핀,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 휠입니다. 회기 볼볼, 덮개 설치해야 된다. 회기 볼볼. 방호장치에 관한 사항 중 근로자의 준수사항 및 사업주의 조치사항 역시 3가지 경우 빈칸 채워넣기 문제로 나오는데요. 자,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서 해체해야 되고요. 방호조치 해체 사유가 소멸됐다 그랬을 때는 지체 없이 원상 회복해야 됩니다. 방호조치를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한다. 어떨 때?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하는데 해체 사유가 소멸됐다. 그러면 지체 없이 방호조치 원상 회복시킨다. 그리고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역시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한다. 어떤 때? 방호조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롤러기 방호장치인 급정지 장치의 종류별 설치 위치는 자, 급정지 장치에는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높이인 1.8m 이내에 손 조작식과 배로 밀어서 똥배로 밀어서 조작할 수 있는 밑면에서 0.8에서 1.1m 이내에 설치하는 복부 조작식 그리고 무릎으로 조작할 수 있는 밑면에서 0.6m 이내의 무릎 조작식 이렇게 3가지로 나뉩니다. 자, 1.8, 0.8에서 1.1 그리고 0.6이에요. 손, 복부, 무릎이다. 손, 복부, 무릎, 손, 복부, 무릎 1.8, 0.8에서 1.1, 0.6 자, 이번에는 용접 쪽으로 가볼게요. 습윤 장소에서 교류 아크 용접기에 부착해야 되는 방호장치는 습윤 장소다. 용접기 사용하면 가장 걱정되는 게 감전 위험이죠. 습윤 장소에서의 교류 아크 용접기 사용 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 전격 방지 장치 설치합니다. 자동 전격 방지기 혹은 자동 전격 방지 장치. 습윤 장소, 근로자가 물이나 땀 등으로 인해서 도전성이 높아지는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에 반드시 자동 전격 방지기를 용접기에 부착해야 된다. 교류 아크 용접기에 전격 방지기를 설치해야 되는 장소는 3가지 이상 적으시오. 기본적으로 전격 방지기는 감전 방지 목적이라고 했죠. 따라서 감전 위험이 큰 곳, 도전성이 크거나 도전체로 둘러싸였다. 도전성 도전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먼저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2m 이상 높이의 철골 등으로 되어 있는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 방금 얘기했듯이 근로자가 물, 땀 등으로 인해서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이렇게 3가지가 교류 아크 용접기 전격 방지기 설치해야 되는 장소입니다.
선박의 이중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근로자가 물, 땀 등으로 인해서 도전성이 높은 수변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자, 빨간 거 외우는 거 1차적으로 하시고 추가적으로 검은 글씨까지 모두 외워주면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교류 아크 용접기의 방호장치와 관련된 용어인데요. 설명을 주고 어떤 방호장치 관련 용어냐? 이렇게 단답형으로 물어봅니다. 먼저 용접기의 주회로, 변압기의 경우에는 1차 또는 2차 회로, 이런 회로를 제어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서 용접봉의 조작에 따라 용접할 때만 용접기의 주회로를 형성하고 그 외에는 용접기의 출력 측에 무부하 전압 25V 이하로 저하시키도록 동작하는 장치가 바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자동 정격 방직입니다. 용접할 때만 주회로를 형성하고 그 외에는 출력 측에 25V 이하로 저하시켜서 감전 위험이 줄어들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자동 정격 방직이다. 자, 용접봉을 피용접물에 접촉시켜서 정격 방지기에 주접점이 배로될 때까지의 시간을 시동시간이라고 합니다. 시동시간은 용접봉을 피접촉물에 접촉시켜서 정격 방지기에 주접점이 배로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그 다음에 용접봉 홀더에 용접기 출력 측 무부하 전압이 발생한 후에 주접점이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을 지동시간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시동시간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스타팅 타임입니다. 전류가 0에서 증가하면서 다시 아크가 형성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시동시간인데, 그걸 방호장치와 관련해서 설명하면 용접봉을 피접촉물에 용접시켜서 정격 방지기에 주접점이 배로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자, 사실 이 시동시간이 길면 아크가 다시 붙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불안정한 용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크가 쉽게 끊어지기 때문에 재점화하려고 전극을 과도하게 접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꽃이 튀거나 전극이 재료에 달라붙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지동시간은 쉽게 얘기해서 전류가 0에 가까워지면서 아크가 꺼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해요. 용접봉 홀더에 용접기 출력 측 무부하 전압이 발생한 후에 주접점이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 이렇게 설명하면 지동시간 적어주셔야 된다. 이 지동시간이 짧게 되면 아크가 빨리 꺼지기 때문에 역시 불안전한 용접이 될 수 있고요. 아크가 불안정하면 스패터라고 하죠. 불꽃이 막 튀면서 화상 위험이 커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용접부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고 구조적으로 안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어쨌든 주접점 배로될 때까지의 시간이 시동시간이고 주접점이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이 지동시간이다. 10회찌개입니다. 10회찌개. 자, 마지막으로 전격전원전압. 이 전격전원전압에 있어서 정격방지기를 시동시킬 수 있는 출력회로의 시동감도로서 명판에 표시된 것은 표준시동감도라고 해요. 표준시동감도. 자, 정격방지기를 시동시킬 수 있는 시동감도인데 명판에 표시돼 있기 때문에 표준이고, 시동시킬 수 있는 출력회로의 시동감도 표준시동감도입니다. 자, 교류아크 용접기용 자동 정격방지기의 해당 용어의 뜻은 빈칸 채우기 문제. 땡땡이란 용접봉을 모재로부터 분리시킨 후에 주접점이 개로 나왔네요. 찌개죠, 찌개. 10회 찌개. 정답은 지동시간입니다. 지동시간이 주접점이 개로 돼서 용접기 2차 측에 무부하 전압이 정격방지기에 25V 이하로 될 때까지의 시간이 지동시간이다. 지동시간이란 용접봉 홀더의 용접기 출력 측에 무부하 전압이 발생한 후 주접점이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자, 무부하 전압하고 주접점이 개로 또는 주접점이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 요 두 가지 키워드 나오면 10회 찌개. 지동시간 적어주셔야 돼요. 아크 용접기의 자동 정격 방지기의 성능 기준은 빈칸 채우기 문제. 아크 발생을 정지시킬 때 주접점이 개로될 때까지의 시간. 찌개죠? 지동시간은 몇 초 이내일 것? 바로 1초 이내여야 됩니다. 1.0초 이내여야 되고 2차 무부하 전압은 25V 이내예요. 1초 이내, 25V 이내. 뭐 기준이다? 지동시간 기준. 지동시간은 1초 이내, 2차 무부하 전압 시료값은 25V 이내일 것이다. 교류 아크 용접기의 자동 정격 방지기 표시사항의 의미는 SP3AH라고 이렇게 자동 정격 방지기에 표시되어 있다. 맨 앞에 SP의 의미는 외장형이냐 내장형이냐를 나누는 겁니다. SP만 적혀있으면 외장형, SPB까지 적혀있으면 내장형이고요. 그 다음에 3A는 3에다가 100 곱해서 300A라는 뜻입니다. 2.5면은 250A, 3이면은 300A를 말한다. 자, 그런데 요 A는 암페어를 뜻하는 게 아니고요. A냐, B냐, C냐, E냐 이렇게 네 가지 알파벳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일 경우에는 콘덴서 유무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뜻이고, B의 경우에는 콘덴서 없는 용접기의 경우에 B라고 표시한다. 그리고 C는 콘덴서 내장형 용접기란 뜻이고요. E일 경우에는 엔진이란 뜻으로 엔진 구동 용접기에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3A라고 돼 있다. 3에다가 100 곱해서 출력 측 전격 전류를 말하고요. 알파벳 A, B, C, E 중에 A는 콘덴서 유무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라고 적혀 있는 것은 L형과 H형이 있는데, L형은 저저항 시동형, H형은 고저항 시동형입니다. 따라서 H니까 고저항 시동형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SP는 외장형, 300은 출력 측 전격 전류 100단이고, A 같은 경우에는 콘덴서 유무에 상관없다. H는 고저항 시동형을 뜻한다. 되셨죠?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곤돌라의 공통 방호 장치는, 자, 크이권의 공통 방호 장치, 과비권 플러스 제동장치입니다. 공과 방지장치, 과부하 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까지다. 과비권 제동장치. 자,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곤돌라. 요거
요것들 뭐죠? 바로 양중기들이죠. 요 양중기에는 그 1위 고온승,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도 있고 곤돌라와 승강기도 있죠. 요런 양중기에는 공통방어장치로 과비권, 과부하 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과하게 말아 올리지 말아라, 공과 방지장치까지 요렇게 과비권 있고 제동장치까지 요렇게 공통방어장치에 속합니다. 그 1위 고온승, 과비권. 자, 각 양중기의 방어장치들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그 1위 고온승 이 중에서 공통되는 것 과부하 방지장치, 공과 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까지예요. 자, 격리식 방호장치의 종류 3가지. 완전 덮어야 안전합니다. 완전 덮어야 격리돼서 안전합니다. 완전 차단형 방호장치, 덮개형 방호장치, 안전방책, 우울까지다. 완전 덮어야 안전하다. 완전 차단형, 덮개형, 안전방책까지 격리식 방호장치 종류입니다. 자, 방호장치에는 위험장소에 따른 방호장치, 위험원에 따른 방호장치 이렇게 둘로 나눠서 격리형, 위치 제한형, 접근 거부형, 접근 반응형 방호장치 이렇게 위험장소에 따른 방호장치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격리형 방호장치에는 완전 덮어야 안전하다, 완전 차단형, 덮개형 방호장치, 안전방책, 울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연삭기의 덮개 설치 기준 및 추가 표시사항은 빈칸 채우기 문제. 탁상용 연삭기의 덮개에는 워크레스트 및 조정편을 구비해야 되고요. 자, 이 워크레스트는 탁상용 연삭기 사용할 때 작업물, 그 물체를 단단히 지지하는 받침대 역할을 하는 걸 말합니다. 탁상용 연삭기의 덮개에는 워크레스트 및 조정편을 구비해야 되고 이 워크레스트, 받침대는 연삭 숫돌과의 간격을 3mm 이하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여야 됩니다. 간격이 너무 크면은 작업물이 끼거나 튕겨나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워크레스트는 연삭 숫돌과 간격을 3mm 이하로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연삭기 덮개의 추가 표시사항, 요거 단독 문제로도 나오죠. 연삭기 덮개 추가 표시사항에는 연삭기는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기구니까 속도는 얼마나 되는데, 그리고 숫돌 회전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 요게 안전에 중요하겠죠. 숫돌 사용 주속도 및 숫돌 회전 방향을 추가로 표시해야 됩니다. 연삭기 덮개의 추가 표시사항, 숫돌 사용 주속도와 숫돌 회전 방향이다. 자, 연삭기 용도별 덮개의 성능 기준은 덮개의 각도를 묻는 문제예요. 자, 먼저 일반 연삭 작업이다. 탁상용 연삭기 덮개 각도 125도 이내입니다. 자, 1번과 같이 125도 이내에서 숫돌이 보여져야 되고, 연삭 숫돌의 상부를 사용한다. 연삭 숫돌 상부, 요 2번과 같은 그림일 경우에는 연삭기 덮개 각도, 숫돌이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수평에서 연삭기 덮개가 이루는 각도죠. 따라서 60도 이상이어야 됩니다. 즉 2번보다 더 많이 덮여야 안전하다. 안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상이냐 이내냐 요걸 판단하셔야 돼요. 연삭 숫돌 상부를 사용한다. 60도 이상. 휴대용 연삭기다, 스윙 연삭기다, 스라브 연삭기, 이와 비슷한 연삭기의 덮개 각도는, 자, 3번 그림의 경우 노출 각도를 의미하죠. 노출 각도니까 180도 이내여야 안전하겠죠. 휴대용 연삭기, 스윙 연삭기, 스라브 연삭기, 이와 비슷한 연삭기 덮개 각도는 3번일 경우 180도 이내고, 평면 연삭기, 절단 연삭기, 이와 비슷한 연삭기의 덮개 각도다. 자, 4번의 각도를 의미합니다. 요거 역시 많이 덮어줘야 안전하니까 이상이 들어가고, 요 각도는 15도예요. 15도 이상이다. 자, 평면 연삭기, 절단 연삭기, 이와 비슷한 연삭기의 덮개 각도 15도 이상 숙지하십니다. 고정가드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어디에다가 고정한다는 말이 들어가겠죠? 신체가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기계의 개구부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가드를 고정가드라고 합니다. 위험한 가공기계에 설치하는 가드의 종류 중에 신체가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기계의 개구부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가드, 고정가드고, 인터락 가드의 경우에는 기계가 작동하는 중에 가드를 개폐하였을 경우 기계가 정지하는 가드를 말합니다. 보통 이런 체인날이 부착되어 있는 엔진톱 같은 경우에 요 손잡이 앞쪽에 인터락 가드가 이렇게 올라와 있죠. 기계를 작동하는 중에 가드를 앞으로 젖히게 됐을 경우에는 작동 중에도 바로 기계가 정지할 수 있도록 안쪽으로 꽉 잠궈 인터락 가드가 동작하게 됩니다. 인터락 가드는 기계가 작동 중에 가드를 개폐하였을 경우 바로 기계가 정지하는 그런 형태의 가드를 말한다. 자, 이상입니다.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필답형 스피드 암기 노트 4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홍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